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녘의 하루가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 방송을 분석해 북의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어릴 때 색칠놀이 많이들 하셨죠. 집중력이나 상상력도 키워주고 여러모로 좋다고 하죠. 네, 색칠놀이뿐 아니라 틀린 그림 찾기라든가 동화책 읽기 등 아이들의 지능과 정서를 가꿔주는 책 종류가 다양하지요. 최근 북에서는 이런 아동 지능 개발 도서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먼저 금성 청년 출판사로 가보시죠. 최근 여러 출판사들에서는 학령전 어린이들의 지능 개발과 정서 교양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주제의 지능교육 도서들을 출판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금성 청년 출판사에서는 어린이들의 관찰력과 기억력을 개발시켜주는 새로운 형식의 지능교육 도서들을 출판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지적 능력과 심리 건강에 저으면서도 어린이들의 정신 세계에 맞는 지능 도서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이 그림 그리기 연습장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림 그리기를 장려하게 되면 색에 대한 정확한 표상과 표현 능력은 물론이고 관찰력과 상상력, 대비 능력과 정서가 풍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만화 영화의 그림들을 형태적으로만 제시해주고 어린이들이 자기들이 본 그대로 혹은 상상에 따라 색깔을 선택해서 그림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집중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학년전 어린이들뿐 아니라 외국어 학습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능 도서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이룩한 성과의 토대에서 보다 새롭고 독특한 지능 개발 도서들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도서 출판사 아동지능교육도서 연구소입니다. 어린이들의 지능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입식, 암기식으로 되어서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인식적 효과도 주지 못합니다. 어린이들 스스로가 이 재미나서 공부하고 이 하나하나 원리를 터득해 나가는 것을 스스로 해내는 그런 그림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연구소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연구 사업들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그림책을 누르면 즉시 소리가 나오는 이런 도서들을 개발했습니다. 이전처럼 그림과 문자만이 아니라 풍부한 음성들이 나오므로 해서 이야기 그림책 하나라고 해도 아이들의 풍부한 정서교양에 이바지하고 또 앞으로 외국어 교육이나 음악 공부 여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북에서는 사회 곳곳에 미담을 발굴해서 뉴스로 보도하곤 하는데요. 서로 아끼며 하나의 가정처럼 지내는 사회주의 사회가 이렇게나 아름답다. 그렇게 선전하는 거겠죠. 최근에는 부모 잃은 아이들을 거두어 키우는 대동강구역 김정태 씨 가족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독과 정으로 아름답고 화목한 우리 사회에서 미덕과 미풍이 그 어디서나 수없이 전해지고 있는 속에 우리의 아름다운 생활의 주인공들을 소개해달라는 전화와 편지들이 우리 본사 편집부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대동강구역 사곡일동 구인반에서 살고 있는 최강혁, 최은혜 어머니가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여기엔 두 예전의 부모 잃은 자기들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되어준 대동강구역 사곡분조소 김종태 안전원 동지 가정에 대한 이런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어느이를 맡아 키울 결심을 했을 때 그들을 데려와서 친자식처럼 내세울 수 있겠는가,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겠는가 하고 김종태 안전원 동지 가정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의 장모인 황성금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담당한 이민반에 부모 없는 두 어머니가 있는데 데려다가 키울 결심을 하였다고 하기에 온 집안이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싸이하고 딸이 다시 전화 왔는데 어머니 어려울 때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사람이 되어주는 게 그게 무슨 크게 힘든가. 나라가 맡아 키워주는 자식들에 비하면 우리가 두 자식을 데려오는 게 그게 뭐 큰 고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의껏 아이들을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 말에 감동돼서 한 집안 식설로 두 어머니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상 강력이나 은혜의 친부모를 하면 그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우리가 한 자식이라도 품에 껴안으면 온누이에게는 아버지, 어머니만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뿐 아니라 정말 온누이와 한식설이 돼서 다시만 사랑을 부어주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우리 집,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따뜻한 사랑과 정이 비껴있는 곳입니다. 지금 평양 북쪽 관문구역 서포지구라는 곳에 새로운 4,000세대 살림집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듯이 청년들이 이 건설을 도맡게 되었죠.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과 백두산 영흥청년돌격대가 통째로 담당한다고요. 지난 25일 김정은 총비서는 평양시 서포지구 세거리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청년들을 향해 기적 창조의 시각이 왔다, 본때를 보일 때가 왔다면서 청년들을 고무했는데요. 그 연설 현장 전해드립니다. 평양시 서포지구 세거리 건설 착공식이 2월 25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수도건설의 최전구에서 천지개벽을 무조건 일으키고야 말 열정과 투지와 자신심에 넘쳐있는 자랑스러운 청년 대호의 기세를 직접 보고 싶고 고무해주고 싶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당에서 호소한 지 얼마 안 돼요. 전국의 모든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무려 10여만 명의 청년들이 수도건설의 탄원에 나서고 만 사람이 뜨거운 격려와 바래움 속에 평양행을 재촉하는 것을 보면서 온 나라는 격동으로 들끓었습니다. 모든 건설 대상들이 다 수도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수도 어머니 평양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 당은 다 같이 중시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동무들이 맡은 세거리 건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재삼 강조합니다. 그것은 이 거리의 완공이 가지는 의의도 크고 중요하지만 보다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10여만 청년 대군이 건설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성장한다는 의의가 더 크고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러운 청년 건설자 동무들, 기적 창조의 시각이 왔습니다. 투쟁에서 투쟁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이 시대가 동무들의 기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때를 보일 때가 왔습니다. 동무들, 모두 다 조선 청년의 감높은 명예를 위하여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수도 평양을 위하여 우리 부모 형제들과 벗들을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해 나갑시다. 북에도 대형 쇼핑센터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평양의 광복지구 상업중심입니다. 이곳은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 마지막 현지 지도한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식품, 의류, 생필품은 물론 식당, 뷔페, 키즈 카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우리 한동안 유명 호텔 주방장
또 유명 식당 셰프들 TV에 나와서 요리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인기 많았잖아요. 이 광복지구 상업중심 요리사의 비법도 북인민들에겐 흥미로운 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색다르게 광복지구 상업중심 요리사에게 빵 만드는 법 배워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근침이 졸려도는 이 빵들은 광복지구 상업중심의 요리사들이 만든 것입니다. 최근에 이 빵을 맛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맛이 참 별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지난해에 쓴 밀가루 음식 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빵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즐겨 찾는 음식입니다. 구미에 맞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 식생활도 다양해지고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 식당을 찾는 손님들 속에서는 빵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는 가정주부들도 많습니다. 그럼 오늘의 요리 시간에는 만들기 쉽고 용량가 높은 빵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빵은 우리 가정들에서 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밀가루 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기빵은 밀가루를 물반죽하여 만드는 방법과 쉬운 반죽물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밀가루와 반죽하여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식당에서 만드는 방법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를 넣고 여기에 효모, 사탕가루, 소금, 그리고 골고루 섞습니다. 효모는 반죽물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넣지 않습니까? 반죽물의 발효는 효모와 사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효모는 빵을 부풀게도 하고 빵의 영양가도 높여줍니다. 물을 조금씩 두면서 반죽을 이렇게 풉니다. 이 반죽물을 일정한 크기의 그릇에 담습니다. 이후에 요리용 비누를 씌우고 30 내지 35도씨에서 발효시킵니다. 발효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빚으면 됩니다. 이것을 찐가마에 넣고 10분 정도 쪄냅니다. 버근버근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증기빵이 완성됐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꾸준히 봐오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타 방송과는 달리 북녘의 하루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라는 지칭이지요. 눈치채셨나요? 그리고 또 한편 반드시 사용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총비서 이렇게 북측 지도자의 직책을 꼭 붙여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노력은 저희가 임의로 선택한 게 아니라요. 남과 북의 언론인들이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남과 북의 국호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고 약칭으로는 남, 북, 남녘, 북녘, 남측, 북측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공동으로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을 공표하기도 했고요.
북의 정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거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북한이라는 말을 워낙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명칭이 길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북의 국호와 관련한 이야기, 역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국호에 얽힌 사연이 있다는 인물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이 사진은 1967년도에 프랑스의 그레노블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제64 총회에 참가해서 우리나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단장이 그 연설하던 사진입니다. 회장소에 도착하니 정말 어기맥혔습니다. 숙소에도 북조선, 문건도 북조선 대표단. 그때 우리나라 단장은 장철 동지였습니다. 단장 동지는 우리나라의 성스러운 국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조선이라고 오도에 부르는 것은 조선이 영구 분노를 꾀하는 미제에 그릇된 책동에 동조하는 일부 사람들이 고의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책동을 추호도 용어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스러운 국호를 끝까지 수호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아벨이 불안대가 하였는데 그는 가장 악질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감히 당신들이 지리적 개념을 구실로 해가지고 불순한 정책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호를 오도한다면 우리도 불안대지라는 당신이 이름에서 지자를 빼고 불안대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난 수레 아닙니까? 불안대라고 부르겠다. 내일 해임 무대에서부터 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불안대 각각 혹은 위스키 각각라고 불명예스럽게 호칭할 수 있다. 제가 사기 나서 통역하였습니다. 엑셀랑스 불안대, 엑셀랑스 위스키. 그러자 불안대지는 자기 이름으로 오도하는 데 대해서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우리 단장은 당신은 자기 개인 이름을 오도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도 언짢아 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성스러운 국호를 오도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당신이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 민족이 넋과 정신이 깃든 우리나라의 국호를 제멋대로 오도하는 것은 우리 조국과 인민을 모독하는 난폭한 국권 침해 행위이며 이것은 또한 악랄한 반인류적인 특대 범죄이다. 우리 단장이 수상 같은 폭탄 선언에 불안대지는 그만 얼굴을 감싸시고 머리를 푹 수그렸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당신들이 한 거에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죠. 사회자는 오늘 오후의 첫 토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단장이 하겠습니다 하고 대단히 정중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만장에는 우렁찬 박수가 울렸습니다. 그때 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나라의 국호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고, 우리 조국을 수호하는 것은 곧 우리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국제 경기에서 아마 노스코리아로 불린 거겠죠. 북한 혹은 북조선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러달라 항의하고 바로 잡았다는 김태경 씨 사연 보고 왔습니다. 국가의 명칭은 국민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요. 참고로 북의 국호는 영어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줄여서 DPRK로 통용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칭하듯 북에서는 줄여서 조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면 약간 조선시대 생각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북에서 부르는 조선과 비교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리조 시대, 리조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호칭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면 좋겠는데, 아까 초입에 북한이라는 말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쓰지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북한이란 단어 자체를 좀 더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 북쪽에 있는 한국? 그렇죠.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끔 느낄 거예요. 북에서는.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남과 북은 그래서 상호 남측, 북측, 남녘, 북녘 이렇게 부르기로 그냥 합의를 한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 통일TV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 그리고 심지어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북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통일부 산하에 있는 통일교육원에서 이제 방북 인사들, 방북해야 되는 인사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북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회담이나 공식 행사 이런 데서 외교적 성격의 자리에는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으니까요. 이때는 이제 외교 예절에 맞는 호칭을 쓰는 것이 좋은 거죠. 호칭 말고 이제 좀 국호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는데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걸 쪼개보면 조선, 또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중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제일 눈에 먼저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을 독재국가다, 민주주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워낙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으니까요. 북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뜻 그 자체는 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이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쓸 수도 있고, 이제 북으로 용어로 한다면 인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선거 제도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국회가 있고 북에도, 그리고 다 또 이 선출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또 정부가 있고 또 언론기관이 있으니까 스스로들이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북은 이제 근로인민 대중이 이 사회와 역사와 이 운명의 주인이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은 뭐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제는 그러니까 리퍼블릭이잖아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뜻으로 쓰는 정치 체제를 말하는데 이제 군주제가 아니다 하면 다 공화국을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제 라틴어로 보면 이제 공공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레스 푸블리카에서 이제 어원을 두고 있죠. 뭐 공화국은 우리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통해 본 북의 사회 성격, 정체성을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독재국가, 세습국가, 인권유린국가라고 쉽게 규정하기보다는 북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인지를 보다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흔히 북을 가리켜 북한이라고 하죠. 영어로 NK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교류 사업자 평양에 가서 만난 북 인사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북한이란 표현은 북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모욕적이라는 겁니다.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마당에 굳이 싫다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겠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 남측과 북측 혹은 남과 북으로 간략하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통일TV는 공식적으로 북 혹은 남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의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요. 영어로는 DPRK라고 하지요. 대한민국이 ROK임을 감안한다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군주가 없는 국가 체제를 공화제라고 하니 남이나 북은 공화국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또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한데요. 다만 북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조금 다른 개념이 있죠. 인민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북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부르주아 독재와 동의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소수의 부르주아 계급이 다수의 인민들에게 행하는 독재를 의미하며 각종 경찰, 군대, 검찰, 교도소 등 국가기구는 폭압적인 계급 독재를 유지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은 스스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정권을 표방하는데요.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제국주의 세력과 지주 예속 자본가 민족 반역자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는 것을 가리켜 인민민주주의라고 한다는군요. 북은 지금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조선노동당이 선두에 서서 지휘하는 혁명이지요. 정당과 정당이 서로 경쟁하며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우리 모습과 비교한다면 말이죠.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많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점을 굳이 비난하려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포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